2021년 여자 배구가 개막을 한 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배구 경기를 모두들 재미있게 보면서 응원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자 배구 선수들의 포지션별로 연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포지션부터 살펴볼 텐데, 센터 포지션에는 걸출한 스타들이 많아서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편인데, 그중에 양효진 선수가 지난 시즌의 여자 배구 전체 연봉 1위였는데 이번 시즌은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포지션 연봉 1위는 예상대로 양효진 선수입니다. 기본 연봉 4억 5천만 원과 옵션 2억 5천만 원을 합하여 총액 7억 원의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7억 원은 여자 배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봉 금액이라는 점에서 여자 배구 V리그 최고의 스타는 바로 양효진 선수입니다. 2015년에 처음 만들어진 베스트 세븐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센터 포지션 베스트 세븐에 포함될 정도로 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0년에는 정규 시즌 MVP도 수상하는 등 국내 최고의 센터입니다. 국제대회에서도 김연경 선수와 함께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로도 꼽히고 있는데,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센터 포지션 연봉 순위 2위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연봉 3억 원과 옵션 5천만 원을 합하여 3억 5천만 원입니다. 원래 주 포지션은 라이트지만 국내 여자 배구에서 라이트 포지션은 외국인 선수들이 맡아서 하고 있어서 김희진 선수는 소속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센터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연봉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위는 김수지 선수인데 양효진 선수와 함께 국가대표 주전 센터입니다. 물론 도쿄올림픽 이후 은퇴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 연봉 2억 5천만 원과 옵션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액 3억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심할 듯합니다. 그리고 GS칼텍스의 주장 한수지 선수는 김수지 선수와 총액이 같은 3억이지만 기본 연봉 2억 원과 옵션이 무려 1억 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FA로 팀을 떠나면서 주장을 맡게 된 부담감도 많이 있을 듯합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러츠와 이소영 선수가 떠나면서 디펜딩 챔피언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이 분명 있을 듯하지만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5위는 도로공사의 센터 배우나 선수입니다. 양효진, 김수지 선수와 함께 오랫동안 국가대표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7년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GS칼텍스 배구단에 입단할 정도로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V리그에서도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팀의 주장까지 맡으면서 배번도 1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8년 신인상을 받았고 2018년에는 센터 부분 베스트 7에도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센터 포지션 연봉 순위 6위는 인삼공사의 한송희 선수입니다. 도쿄올림픽 최종 명단에는 아쉽게 탈락을 하였지만 언제나 최고의 레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번 시즌 연봉 2억 3천만 원과 옵션 3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6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V리그 레프트 포지션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FA로 팀을 인삼공사로 옮긴 국가대표 이소영 선수입니다. 연봉 4억 5천만 원과 옵션 2억 원을 합하여 총액 6억 5천만 원으로 여자 배구 전체 선수들 중에서도 양효진 선수를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난 시즌 GS칼텍스의 3관왕을 이끌면서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MVP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V리그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입단하여 만장일치의 신인상 수상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레프트 부분 베스트 7에도 선발되었고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하여 4강 신화를 만드는 데 함께했던 멤버였습니다. 레프트 연봉 순위 2위는 도쿄올림픽의 영웅 클러치 박정아 선수입니다. 연봉 4억 3천만 원과 옵션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액 5억 8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경, 양효진, 김수지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제 국가대표를 이끌어가야 할 선수가 바로 박정아 선수입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187의 장신 레프트는 아주 귀한 선수임에 분명합니다. V리그 챔피언 결정전 4번의 우승 경험이 있고 MVP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3위는 지난 시즌 GS칼텍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차세대 에이스 강소희 선수입니다. 연봉 3억 5천만 원과 옵션 1억 5천만 원을 합한 총액은 5억 원입니다. 캡틴 이소영 선수가 팀을 떠나고 진짜 팀의 에이스로서 책임감 있게 팀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전력 약화가 예상되기도 하였지만 지금까지 팀을 잘 이끌고 있고 앞으로 국가대표에서도 이소영, 박정아와 함께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서브가 주무기인 강소희 선수의 홀로서기가 기대됩니다. 현대건설의 황민경 선수와 고예림 선수가 레프트 포지션 연봉 순위에서 나란히 4위와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황민경은 총액 3억, 고예림은 총액 2억 2,4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전승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을 잘 이끌고 있는 두 선수는 상당히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예림 선수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데 아무래도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에서 영입이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이트 포지션은 외국인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세터 연봉 1위는 기업은행의 조송화 선수입니다. 연봉 2억 5천만 원과 옵션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액 2억 7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량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 성적이 좋지 못하면서 팀 내에서도 주전 세터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토스의 많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선수들과의 호흡이 좋지 못하면서 벤치에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였는데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세터 포지션 연봉 2위는 도쿄올림픽 주전 세터인 염혜선 선수입니다. 총액 1억 8천만 원과 옵션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액 2억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조송화 선수에 비해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소영 선수를 영입하면서 인삼공사가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염혜선 선수가 더 자신 있는 토스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모로 좋은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베로 포지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옥 선수가 연봉 2억 6천만 원과 옵션 2천만 원을 합하여 총액 2억 8천만 원입니다. 부상이 아니었다면 오지영 선수와 함께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부상으로 인하여 라바리니 감독은 리베로를 오지영 선수 한 명만 데리고 가고 레프트 포지션에서 4명을 선발하는 모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위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리베로 오지영 선수입니다. GS칼텍스로 팀을 옮기면서 연봉 1억 3천만 원과 옵션 1억 3천만 원을 합하여 2억 6천만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소영 선수의 보상 선수로 팀을 옮길 정도로 모양새가 좋지 않았지만 도쿄올림픽에서의 맹활약은 본인의 입지를 새로운 팀에서도 단단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자 배구 포지션별 연봉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